새 학생. 1895년에 셜록 홈즈와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의 한 대학촌에서 몇 주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교훈적인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대학이나 범인에 대해 독자들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린다. 그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스캔들은 더 이상 들추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건과 관련해 홈즈의 독특한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가능한 신중하게 이 사건을 설명해 보려 한다. 그 무렵 우리는 도서관 근처 한 가구가 딸린 집에 새들어 있었다. 홈즈는 영국 초기의 특허장에 관한 연구를 하느라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의 연구는 나중에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세인트루크 대학의 강사인 힐턴 소홈즈라는 사람이었다. 큰 키에 마른 체격의 소홈즈 씨는 다혈질에 예민한 성격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불안정해 보였지만 그날은 잔뜩 흥분해 있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는 금방 느낄 수 있었다. 홈즈 씨, 바쁘시겠지만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세인트루크 대학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겨서 말이죠. 다행히 선생이 여기 와 계셔서 찾아왔는데 안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쁜데 경찰에 요청하시면 안 될까요? 홈즈의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홈즈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절대로. 경찰은 안 됩니다. 경찰이 한번 손을 대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요. 이번 문제는 우리 대학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라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거든요. 선생은 입이 무척 무거운 분이니까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은 선생밖에 없어요. 홈즈 씨, 제발 시간 좀 내주세요. 홈즈는 이사를 한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남에게 마음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베이커 가에서처럼 여러 자료들과 화학 실험기구 등 친근한 환경이 없는 터라 심기가 그리 편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손님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을 마구 쏟아냈다. 홈즈 씨, 내일은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험이 있는 첫날입니다. 나도 출제위원인데 그리스어를 맡고 있죠. 긴 그리스어 문장을 번역하는 문제를 냈어요. 시험지는 이미 다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응시생이 만약 출제된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시험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 3시쯤에 인쇄소에서 시험지 교정쇠를 보내왔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투키디데스의 전쟁사에서 뽑은 문장이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았죠. 잘못 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4시 반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교정쇠를 그냥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죠. 홈즈 씨, 우리 대학의 문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바깥쪽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미 열쇠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순간 나는 열쇠를 꽂아놓고 그냥 갔나 생각했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열쇠가 그대로 있지 뭡니까? 그 방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 외에 베니스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건물에서 일을 한 하인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결국 그 열쇠는 베니스터의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차를 갖다 주러 왔다가 열쇠를 그냥 꽂아둔 채 간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하필이면 그 시험지 때문에 엄청 큰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누가 시험지를 만졌더군요. 교정지는 전부 3장이었는데 한 장은 바닥에 있고 또 한 장은 창가에 그리고 또 한 장은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어요. 홈즈가 얼른 물었다. 한 장은 바닥에 또 한 장은 창가에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책상에 놓아둔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죠? 얘기가 재밌군요. 말씀하세요. 순간 나는 베니스터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시험지를 감히 읽어보다니 건방진 행동을 한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가 한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누가 방 앞을 지나가다 열쇠를 보고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방에 들어온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학금 액수가 크다 보니 그걸 따내려고 어떤 못된 놈이 그런 대담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베니스터는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지다시피 했어요. 난 그에게 브랜디를 조금 마시게 하고는 방 안을 조사했죠. 침입자가 있었다는 흔적이 더 나왔어요. 창문 옆 책상 위에 연필 부스러기와 부러진 연필심이 있더군요. 놈은 허겁지겁 문제를 베끼다가 연필심이 부러졌던 거예요.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홈즈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발동하는 모양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색 가죽으로 된 책상을 하나 새로 구입했는데 가죽이 7.5cm 정도 잘려 있었어요.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아예 잘려 나갔다고요. 게다가 책상 위에 진흙 같은 게 한 덩이 있었는데 속을 보니까 나무 부스러기 비슷한 게 섞여 있더군요. 그 외에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해 멍하니 있다가 마침 선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홈즈 씨,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범인을 찾지 못하면 다른 시험지를 대체해야 하고 시험도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능력 닿는 대로 해보죠. 예산일 같지는 않군요. 그런데 교정쇠를 받은 후에 누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네, 다우라트 라스라는 인도인 학생이 뭘 물으러 왔었어요. 방에 들어왔었나요? 네, 그랬었죠. 시험지도 책상 위에 있었습니까? 접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지라는 걸 눈치챘을까요? 글쎄요. 방에 다른 사람은 더 없었습니까? 네, 없었어요. 그럼 교정쇠가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인쇄소 관계자요. 베니스터라는 하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충격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냥 두고 나왔어요. 지금 안 좋을 거예요. 문을 열어둔 채 오셨습니까? 네. 하지만 시험지는 서랍 속에 넣고 잠갔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인도 학생이 시험지를 만진 게 아니라면 아마도 다른 사람이 왔다가 우연히 그 시험지를 발견하고 손을 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즈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가서 좀 볼까요? 왓슨, 자네는 안 가도 되네. 가는 것보다 머리를 짜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도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세. 소홈즈 씨, 그럼 갑시다. 대학 안에 있는 그의 방은 건물 1층에 있었으며 낮은 창문이 옆으로 길게 나 있어 고풍스런 대학의 정원이 훤히 내다보였다. 위로는 3명의 학생이 한 층씩 살고 있었다. 홈즈는 창문 밖에서 목을 쑥 빼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창문은 좁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범인은 문으로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소홈즈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 그러네요. 홈즈가 또다시 묘한 미소를 흘렸다. 여기는 더 볼 게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소홈즈 씨가 우리를 방으로 데려갔다. 홈즈는 방 안의 카펫을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카펫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네요. 날씨가 건조해서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없죠. 하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그가 앉아 있었던 의자가 어떤 거죠? 저기 창가에 있는 의자요. 아, 거기 작은 책상도 있군요. 한번 볼까요? 상황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범인은 여기 큰 책상에 있는 시험지를 가지고 저기 창가 책상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는 창밖으로 소홈즈 씨가 오는 게 잘 보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오는 걸 못 봤을 거예요. 난 옆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어쨌든 범인은 창문으로 보다가 도망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험지 좀 보여주세요. 근데 손댄 자국이 없네요. 이 페이지부터 베꼈었군요. 한 페이지 베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15분은 걸리겠죠? 한 장을 베껴 쓴 다음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베끼고 있을 때 소음지 씨가 돌아와 급히 도망친 겁니다. 흔적이 안 남게 정리할 틈도 없었죠. 바깥쪽 문을 열 때 급히 달아나는 발소리 같은 건 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왓슨, 이리 좀 와보게. 이건 보통 연필과 다른데? 심이 굵고 무른 편이야. 연필 색깔은 파란색이고 길이가 4cm 정도 되는 몽땅 연필에다 제조사도 적혀 있으니까 이걸 쓰는 사람을 찾아내면 될 것 같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필을 깎은 칼은 날이 무딘 편이고 좀 큼직한 거야. 마치 본 것처럼 거침없이 쏟아내는 홈즈의 말에 소홈즈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몽땅 연필이라는 건 좀... 홈즈는 연필 부스러기를 집어 들어 보였다. 거기엔 NN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난 뭔지 잘... 왓슨? 이건 한 단어 끝부분일세. 연필 상표 중에 조한 파버라고 들어봤지? 그런데 조한 다음에 남아있는 연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남아봤자 그 정도 아닐까? 그는 작은 책상을 조명 아래로 끌어왔다. 범인이 만약 얇은 종이를 사용했다면 이 책상에 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남아있네요. 그럼 저 큰 책상을 봅시다. 가죽이 찢어졌네요. 진흙덩이 같은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톱밥이 들어있군요. 소음즈 씨? 그런데 저 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침실 문입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선생한테 곧바로 간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단히 멋지고 고풍스럽네요. 두 분은 거기 좀 계세요. 방바닥을 조사해봐야 하니까요. 여기도 아무 흔적은 없습니다. 이 커튼은 뭐죠? 옷을 가려놓았군요. 누가 이 방에 들어왔다면 숨기 좋은 곳이네요. 침대는 너무 낮아서 안 되고 옷장도 작아서 숨을 데가 없어요. 누구 여기 있나? 홈즈는 아주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그는 뭔가를 대비하고 있는 눈치였다. 커튼 뒤엔 걸려있는 옷가지 몇 개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시 커튼을 닫으려다 말고 소리쳤다. 이것 봐! 이게 뭐지? 그건 책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진흙덩이 비슷한 것이었다. 홈즈가 그걸 들고 조명 아래서 비춰보았다. 소홈즈 씨, 범인은 침실에도 들어갔군요. 뭐하러 들어간 걸까요? 급히 몸을 숨기러 들어간 거죠. 소홈즈 씨가 옆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럼 여기서 내가 베니스터와 얘기하고 있을 때 그가 방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홈즈 씨?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침실 창문 보셨어요? 네, 여닫이 창문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정원의 구석진 쪽으로 나 있어서 어느 정도 가려질 수가 있어요. 범인이 그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열려있는 방문으로 나간 것 아닐까요? 홈즈는 완강히 고개를 흔들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위층 사람들 모두가 소음주 씨 방문 앞을 지나간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 학생들 전부 이 시험을 봅니까? 네. 새 학생 가운데 의심 가는 사람은 없나요? 소음주는 대답을 안 하고 잠시 망설였다. 대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증거는 내가 찾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죠. 2층에 사는 길크리스트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대학 럭비팀과 크리켓팀에서 뛰고 있죠. 의젓하고 다부진 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경마로 전 재산을 날린 자베스 길크리스트 경이죠. 이 학생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처지지만 무척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3층엔 인도 출신의
다우라트 라스가 살고 있습니다. 인도인 특유의 성격대로 그도 별로 말이 없는 편이죠. 하지만 착하고 반듯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층에는 마일스 맥클러런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녀석은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성적이 아주 잘 나오죠. 머리가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거든요. 그런데 꾸준하지가 못하고 자기 절제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최근엔 매일 빈둥거려서 지금 시험 걱정을 잔뜩 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 중 의심스러운 학생이 누굽니까? 의심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는 맥클러런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임 베니스터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베니스터는 체구가 작고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며 나이는 50대로 보였다. 그는 심각한 일이 벌어져서인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두 손마저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편이었다. 홈즈가 말했다. 베니스터?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네. 네, 알고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자네가 문에 열쇠를 꽂아두었나? 그렇습니다. 왜 하필 시험지가 방 안에 있을 때 그런 실수를 했나? 정말 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랬습니다. 방에는 몇 시쯤 들어온 건가? 4시 반쯤에요. 교수님께서 차를 드시는 시간이거든요. 방에 얼마간 머물렀나? 안 계셔서 바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시험지는 봤나?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열쇠를 문에 꽂아둔 채 갔나? 쟁반을 들고 있어서 뽑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열쇠를 가지러 오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바깥쪽 문에도 자물쇠가 있나? 아니요. 그럼 그건 계속 열려 있었나? 네.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갈 수도 있었겠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음즈 씨가 돌아와서 자네를 불렀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던데. 네. 제가 여기 일한 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넨 이 방 어디에 있었나? 저요? 출입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네. 하필이면 왜 저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나? 이쪽에도 의자들이 많은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소홈즈 씨가 끼어들며 말했다. 홈즈 씨, 베니스터는 이 일에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색도 안 좋고요. 그러나 홈즈는 집요하게 물었다. 자네는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사시는 분들 중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저는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지. 고맙네. 참,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여기 사는 세 사람 중 이 일에 대해 자네가 말해준 사람이 있나? 아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고? 없습니다, 선생님. 좋아. 자, 소홈즈 씨, 잠시 정원으로 좀 나갈까요? 주위가 이미 어둑어둑해졌으며 위에 세 층 전부 불이 켜져 있었다. 홈즈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새 3마리가 모두 둥지 속으로 들어갔군요. 그런데 이런, 한 학생은 어딘가 불안한 모양인데요? 인도 학생방에서 커튼 위로 불쑥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림자는 방 안을 왔다 갔다 서성댔다. 홈즈가 말했다. 학생들 방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건물은 학교 안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라 가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자, 갑시다. 안내할게요. 내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홈즈가 말했다. 2층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키가 큰 갈색 머리칼의 학생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내부 구조는 진기한 중세 영국의 건축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홈즈는 너무 멋지다면서 노트에 스케치를 하다가 연필을 부러뜨려 방주인에게 연필 하나를 빌렸다. 그런 다음엔 칼도 빌려 자신의 부러진 연필을 깎았다. 그는
3층 방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키가 작고 말수도 적은 인도 학생은 우리를 힐끗거리며 보더니 홈즈가 스케치를 다 끝내자 매우 즐거워했다. 홈즈가 단서를 찾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학생이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욕을 해대는 바람에 그 방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으니 지옥으로 꺼져! 학생은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내일 시험이야! 방해하지 말라니까? 되게 무례하군요. 소홈즈가 툴툴거리며 덧붙였다.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해도 그렇지. 좀 괘씸한데요? 이러니까 저 학생한테 의심이 가는군요. 하지만 홈즈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저 학생 키가 얼마나 되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도 학생보다는 크고 길크리스트보다는 작아요. 한 165cm쯤 될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중요한 정보라서 물었어요. 자, 그럼 소홈즈 씨,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홈즈는 순간 당황해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냥 가신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일이 시험이라고요. 나는 오늘 밤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유출되었는데 내일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겠냐고요. 사태 파악을 좀 하셔야죠. 그냥 계세요.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내일 아침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세요.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진흙덩이와 연필 부스러기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정원으로 나와 우리는 다시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인도 학생은 아직도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었다. 도로로 나서면서 홈즈가 물었다.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카드 3장의 게임이야, 안 그런가? 세 학생 중 한 명이 범인인 게 틀림없어. 자네 생각엔 누군 것 같은가? 맨 위층에 막대 먹은 녀석이지. 그런데 인도 학생도 좀 수상해. 왜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 뭐 이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암기해야 할 게 있을 때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 그럼 시험이 목전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간을 뺏으면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어? 그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 같네. 연필이고 칼이고 어느 것도 특별히 문제도 없었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 누구? 그 베니스터라는 하인 말이야. 뭐 때문에 그런 걸까? 뭐가 말인가? 아주 정직해 보이던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이 왜... 저기 문구점이 있네. 저쪽부터 조사를 해볼까? 동네에 있는 문구점 4곳을 돌아다니며 홈즈는 가져온 부스러기와 똑같은 연필이 있나 찾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없었고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 홈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오히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왓슨, 허탕이네.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 하지만 사건은 해결할 수 있을 걸세. 아니, 벌써 9시가 됐네. 하숙집에서 7시 반에 완두콩 요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왓슨, 자네는 골초에다 식사 시간도 워낙 들쭉날쭉해서 하숙집에서 곧 쫓겨나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 그렇게 되면 나도 같이 쫓겨날 것 같은데. 하지만 쫓겨나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될 걸세. 그날 저녁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자 내 방으로 왔다. 왓슨, 세인트루크 대학으로 가세. 아침 식사할 시간이 없는데 괜찮겠나? 뭐 할 수 없지. 소홈즈는 지금 몹시 불안할 거야. 뭐 해결책이라도 있나? 아마도. 범인을 찾았다고? 수수께끼를 풀었지. 분명한 단서도 못 찾았는데 어떡해. 하하, 내가 일 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난 줄 아나? 벌써 2시간 동안 가서 조사하고 단서를 찾아냈지. 그리고 8km는 걸었을걸. 이것 좀 봐. 홈즈가 내민 손바닥에는 진흙덩이 3개가 놓여 있었다.
아니, 어제는 2개였잖아. 하나는 좀 전에 주웠네. 전부 같은 곳에서 주웠지.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빨리 가서 소음제의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소음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면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범인이 시험 치는 걸 내버려 둘 것인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오셨군요. 소음제는 우리를 보고는 달려오다시피 했다. 홈즈 선생께서 포기하셨나 하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시험을 그냥 치를까요? 네, 예정대로 치르세요. 하지만 범인을 놔두고요? 그 녀석은 시험을 포기할 겁니다. 누군지 찾아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외부에 알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판관이 되어 민간 법정을 한번 열어봅시다. 소음즈 씨 거기 앉아주세요. 그리고 왓슨, 자넨 여기 앉게. 나는 가운데에 앉겠습니다. 자, 이러면 죄책감에 빠져있는 당사자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럼 종을 울려보세요. 베니스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재판장이 들어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주춤했다. 홈즈가 말했다. 문을 좀 닫아주기나. 자, 베니스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을 말해보게. 베니스터는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없습니다. 좋아. 그럼 내 생각을 말하겠네. 자네가 어제 방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흔적이 있어서 그걸 숨기려고 자네는 저쪽 의자에 가서 앉았지, 안 그런가? 베니스터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그런 일 절대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 생각을 그냥 말한 것일세. 솔직히 말해, 그게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네. 하지만 가능성은 많아. 왜냐하면 소음즈 씨가 나가자 자네는 침실에 숨어있던 사람을 내보내주었으니까. 하이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선생님, 침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니스터, 다른 건 다 관두고 방금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네. 베니스터가 완강하게 다시 말했다. 저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니스터, 자꾸만 그렇게 말할 텐가? 정말입니다, 선생님. 저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겠네. 그럼 거기 침실 문 옆에 좀 서보게나. 자, 소음즈 씨는 가서 길크리스트를 데려와 주십시오. 잠시 후 소음즈가 길크리스트와 함께 들어왔다. 학생은 키가 크고 늘씬한 미남인데다 걸음걸이도 활발하고 인상이 아주 좋은 편이었다. 그는 뭔가 불편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한쪽 구석에 당황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베니스터를 바라보았다. 홈즈가 말했다. 방문을 닫게, 길크리스트. 우리밖에 없으니까 안심하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 자네는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네. 운 나쁜 젊은이는 순간 휘청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고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니스터를 놀아보았다.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길크리스트 학생.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하인이 소리쳤다. 그렇지. 이제 제대로 한마디 한 거야. 홈즈가 얼른 나서서 말했다. 자, 베니스터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지. 솔직히 털어놓게, 길크리스트. 그 순간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털썩 주저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자, 진정하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네. 여긴 자네를 정말 고약한 범죄자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걸세. 자, 그럼 자네를 대신해 내가 설명해볼까? 틀리면 얘기하게. 홈즈 씨, 그 시험지 교정쇠가 도착했을 때 베니스터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당신 얘기를 듣고 난 모든 사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쇄소 직원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야 인쇄소에서 당연히 그 시험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인도 학생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연히 방에 들어왔을 때 책상 위에 시험지가 놓여있는 걸 알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방에 들어온 범인은
시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밖에서 이 방 창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창문으로 책상 위에 시험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으려면 키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적어도 180cm는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발꿈치를 들어야 겨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큰 학생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 거죠. 게다가 길크리스트는 운동을 무척 잘한다고 소음주 씨가 말해 거기서 확실히 생각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침 어제 오후에 길크리스트는 멀리뛰기 연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창문 앞을 지나다가 키가 크니까 우연히 방 안의 책상을 보게 됐고 거기에 시험지가 놓여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운 좋게 방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열쇠가 꽂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길크리스트는 그게 정말 시험지인지 방에 들어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뭘 물어보러 들른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다지 위험한 일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정말 시험지를 발견하자 이 학생은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길크리스트는 운동화를 들고 있다가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의자에 놔둔 건 뭐였지, 길크리스트? 장갑이요. 학생이 말했다. 홈즈는 이번엔 베니스터를 쳐다보았다. 이 학생은 작은 책상에 앉아 교정소를 베끼기 시작했어요. 창가 그 자리에는 소음주 씨가 오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음주 씨가 옆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피해야 했죠.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은 신발만 급히 들고 침실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장갑은 잊어버렸죠. 책상에 가죽이 찢어진 건 운동화 바닥의 스파이크 때문이었습니다. 자국이 방 쪽으로 더 깊게 패여 있는 걸 보면 신발을 그쪽으로 당겼고 그 방으로 간 게 분명했죠. 진흙덩이는 바로 그 스파이크에 묻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침실에서도 한 개가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장의 멀리뛰기 도약대에서 그런 흙덩이를 조금 떼왔습니다. 거기엔 톱밥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더군요. 자, 내 말이 어떤가, 길크리스트? 학생이 얼굴을 들었다. 네, 모두 맞습니다. 아니, 더 할 말 없나? 소음주가 소리쳤다. 네, 교수님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입니다. 밤에 잠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썼어요.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디지아 경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곧 남아프리카로 떠날 계획입니다. 라고요. 그래, 자네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니 기쁘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계획을 바꾸게 됐나? 길크리스트는 베니스터를 눈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이 제게 조언해줬습니다. 홈즈가 베니스터를 불렀다. 이리 와보게. 이 학생을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준 건 자네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 와서 부정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도대체 왜 그를 도와준 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예전에 길크리스트의 아버지인 자베즈 길크리스트 경의 집사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뜨신 후 저는 이 대학으로 왔는데 제가 처음 모신 분이라 항상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의 아드님에게도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교수님이 저를 불렀을 때 방에 와보니 저 의자에 도련님의 장갑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곧 사태를 알아차리고 의자에 가서 앉아버렸죠. 그리고 교수님이 나가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도련님을 나가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이 사실을 털어놓으시더군요. 홈즈 선생님, 저는 도련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네. 홈즈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 씨, 문제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싶군요. 왓슨, 가세. 자, 길크리스트군, 로디지아에서 행운을 비네.
이렇게 추락도 한번 해봤으니 자넨 앞으로 더 높이 뛰어오를 걸세.